27쪽에 이제 면책 사유라는 제목이 달렸지? 그러니까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 첫 번째로 불가항력은 천재지변이야. 응? 그러니까 시설물이 안전성을 갖췄는데 순전히 천재지변 때문에 발생한 피해다. 그러면 이건 배상 책임 안 지는 거야. 응? 근데 이게 피해가 생긴데 두 가지가 다 있어. 천재지변 때문에도 생겼고 시설물의 안전성도 못 갖춰서 생긴 거야. 그러면 적어도 손해가 1,000만 원이다. 근데 피해가 1,000만 원인데 안전성 못 갖춰서 발생한 부분이 한 그 중에 200만 원. 천재지변 때문에가 한 800만 원 정도다. 그러면 적어도 200만 원만큼 배상해야 돼. 그게 거기에 써 있는 얘기입니다. 응? 그 다음에 그러면 판례에 알아보기에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의미 속에 두 번째 줄 끝에 제3자의 행위, 응?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거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제3자에 의한 행위는 예를 들면 우리 교차로 같은 데 가면 신호기 조작하는 저 함이 있지. 그래서 교통경찰관이 열쇠를 열고 신호기 이렇게 조작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신호기 초등학생애가 그 신호기를 열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막 스위치를 막 갖다가 난리가 났어. 신호등이 사고 났어. 그럼 뭐야? 그거는 신호기 설치 관리하는 자가 한 행위는 아니지만 초등학생이 그렇게 해서 사고 났다면 그것도 영조물의 설치 관리하는 하자다. 이래서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그런 예를 들어볼 수 있어. 그러니까 자연적 사실 둘째 줄에 있는 이런 자연력에 의해서나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나 또는 피해자의 행위하고 피해자의 행위와 플러스 시설물의 안전성 결여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 나도 다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책임 인정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우리가 아까 뭐 했지? 우리가 하천의 제방 높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기준으로 제방을 쌓으면 통상 갖추고 있어야 될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그랬지? 우리나라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정도의 강우량에 대비할 정도의 높이면 통상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그랬지? 근데 거기 보면 어느 해인가 비가 왔는데 어느 정도의 비가 왔대? 600년에서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정도의 비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침수된 거는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응? 그래서 배상 부정된 거. 근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응? 그 다음에 그 밑에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않고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에서 1번이 중요합니다. 1번이 잘 나와요. 1번에 집중호우, 제방도로 유실, 보행자가 익사 이런 사고지. 자 그러면 어느 하천이 있고 비가 많이 왔어. 근데 그 비가 좀 한 5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대. 응? 그래서 제방을 이제 넘칠 정도로 비가 오는 거야. 그러면 근데 아직 제방을 넘치지는 않았나 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제방길을 걸어가다가 뚝이 터진 거야. 뚝이 무너지면서 그냥 휩쓸려서 익사한 거지, 그지? 그런데 손해배상을 그 유족이 청구했더니 아니 그렇게 비가 50년에 한 번 올까 그런 정도의 비가 내리고 이게 제방이 넘칠지 모르는 위험 상황인데 왜 거길 걸어가냐 제방길을 이건 피해자 잘못이다. 응? 이러고 배상 못한다고 나왔지만은 아니 그렇게 비가 오고 거기가 원래 사람들이 자주 통행하는 길이라면 거기에 바리케이트 걸 치고 이제 통행을 차단하는 조치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무 조치 안 한 거라. 이거에 대한 거예요. 따라서 그 사망한 사고가 생긴 건 오로지 비가 많이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사망사고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 응? 비가 많이 온 것도 원인 중에 하나지만 아니 지방 그 지자체가 바리케이트나 치고 해서 통행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사고 발생의 하나는 원인이다. 그러니까 오로지 5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비가 내렸다라는 그래서 이거 오로지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라고만 말할 수는 없으니까 배상해야 된다. 판결한 겁니다. 응?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잘못이 좀 있으니까 청구한 액수만큼 배상해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1번이 잘 나옵니다. 이거 틀리게 많이 내요. 어떻게 틀리게 내? 50년 만에 한 번 오는 집중호우
의한 사고라서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하자로 인정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야. 응? 1번 잘 유의.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세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제 변명을 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이런 예를 들어보자. 어느 저 하천에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이거 일제시대에 놓인 다리야. 되게 오래된 다리. 맨날 다리도 흔들흔들, 큰 차지랑 흔들흔들, 응? 맨날 막 녹슬고 막, 응? 저거 언제 무너질지 모르다. 이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데. 이거 저 다리 보수 안 하고, 응?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가 다리 무너져서 사고 났다. 그리고 손해배상하라 청구했더니 아니 예산을 줘야 예산이 있어야 이 수리를 할 거 아니에요. 보수를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게 변명이야.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그 예산이 없었다는 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 인정 안 해줘. 응? 예산은 즉 여기 재정 그 재정 부족 예산이 없었다 하는 거는 이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성을 어느 정도로 갖췄어야 되느냐 하는 거에 참작은 해줄 수는 있어도 예산 없어서 우수를 못해서 사고 났다는 걸 배상 책임 자체를 면할 수 있는 사유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응? 그래서 예산 부족은 또는 다른 말로 재정상의 제약은 면책 사유가 안 된다는 거야. 응?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된다. 그 밑에 판례를 보면 두째 줄 끝에 재정 사정은 얼마나 안전성을 구비했어야 될까? 응? 그 안전성 구비했어야 되는 정도를 이제 정도에 대한 문제로서 참작해 줄 수 있는 사유는 되지만 배상 책임 그 자체를 면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거 있어. 자, 3번의 제목이 뭐 있지? 소음공해 심한 곳, 응? 공항 근처 같은 데 있잖아. 사격장 근처, 응? 그러면 예를 들어 김포공항 근처에 가면 소음 피해가 크고 거기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소음 피해 때문에 못 살겠다고 지금 막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고 지금 난리래. 다 알면서, 응? 알면서 김포공항 근처 마을로 이사 가서 산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기는 다 피해 감수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람에게까지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응? 그죠? 이제 보통 그 김포공항 근처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공항에서 소음 피해가 많이 난다는 거 이미 알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 원래부터 거기 살아왔고, 근데 나중에 공항이 들어섰어. 그지? 근데 처음에 공항이 들어설 때는 문제가 없었어. 공항하고 이 마을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어. 그리고 비행기도 그렇게 많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때는 소음 피해 크게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게 공항이 점점 커지더니 이 마을 근처까지 확대됐고 비행기도 뜨고 내리는 대수가 엄청 늘어나면서 이제는 일상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 피해를 야기해. 그렇다면 이 마을 주민들에게는 이 공항 설치 관리에 하자로 인한 피해를 준다 해서 배상해야 된다는 거야. 그지? 네. 그렇지만 여기 중요한 거 뭐야? 오른쪽에 판례를 봐봐. 판례 1번을 보면 이사를 갔는데 이미 첫째 줄 끝에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거기 소음 피해가 엄청 크다는 거 다 알고 그리고 나는 괜찮아, 나는 다 감수하겠어 이렇게 이사를 간 거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때는 배상 책임 없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얘기다 생각하면 되죠. 2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번 정도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배상 책임자는 똑같아. 시설물 설치 관리를 맡아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자야. 넘어가고 2번 시설물 설치 관리하는 자와 그 시설물 설치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를 수가 있어. 다를 때는 어떻게 돼? 아까 비용 부담자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게 된다. 설치 관리자가 원래 배상 책임이 있는 자인데 이럴 때는 비용 부담자도 역시 또 배상 책임이 있게 돼서 둘 다 배상 책임이 있게 되고 피해자는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해하지 논리?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 관계에서 그건 뭐 특별한 건 없다. 네? 넘어가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아까 얘기했지? 국가배상법 5조 2항에 있는 거야. 응? 아까 저 성수대교 붕괴 사건 예를 들었잖아. 서울시가 피해자한테 배상해주고 난 다음에 그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다면 그 자에게 물어내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 뭐 아까 이해했으니까 됐고. 그러면 판례 1번. 중요하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응? 자, 1번을 볼 때, 자, 교통신호기 설치 관리하는 자는 원래 누구야? 지방자치단체래요. 응? 그러니까 원래 여기 인천광역시도 보면 여기 도로에 신호기 설치, 신호등, 신호기 설치 관리하는 자는 원래 인천시장이야. 근데 이제 대통령령에 의해서 다 경찰에게 위임을 해놨어요. 응? 그러니까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의 신호기 설치 관리 의무를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거야. 응? 그런데 거기 보니까 신호기가 고장났는데 방치하고 있다가 사고가 났대.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겠어? 누구를 상대로? 그럼 일반 사람들이 신호기 설치 관리는 다 경찰이 하고 있는 거로 인식하잖아. 그 경찰은 국가 공무원이야.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 응? 그랬더니 뭐야? 국가는 뭐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는 배상 책임 없대? 아, 신호기 설치 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다. 그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자지 국가는 배상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지. 그런데 법원은 뭐래? 아,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신호기 설치 관리로서 당연히 배상 책임이 있고 국가도 신호기 설치 관리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들 월급을 주는 자다. 그 월급 주는 비용 부담하는 자다. 응? 그 비용 부담자로서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다. 그래서 둘 다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야. 피해자는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국가를 선택해서 청구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 사건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거지. 국가 당연히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진다. 경찰 신호기 설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는 자로서 비용을 부담하는 자다. 응? 국가도 배상 책임진다. 응? 그죠? 그러면 만약에 문제라면 이것도 문제 속에 위임이 있단 말이에요. 위임하면 항상 둘 다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응? 자, 1번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2번을 보면 셋째 줄에 밑줄 쳤지? 시가 국도의 관리상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자신의 고유한 배상 책임이다. 이 문장인데, 그치? 요 앞에 보면 그 첫째 줄에 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인 시장이 국도의 관리. 국도니까 누가 설치 관리하는 도로야? 국가지. 그치? 설치 관리하는 자는 이 국도를 설치 관리하는 자는 우리가 도로를 설치 관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도, 지방도 이렇게 또 구분하잖아. 응? 그럼 당연히 이 도로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 났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는 당연히 배상 책임이 있어요. 응? 근데 국가가 이 국도의 관리를 누구한테 위임을 했어? 지방자치단체 장인 시장에게. 그죠? 그러면 이때 시장이 속한 시도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응? 둘 다 배상 책임을 지는 거야. 응? 그래서 위임받아서 하니까 국가는 도로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을 도로 설치 관리자로서 배상 책임을 져야 되고 시장이 속한 시도 국가로부터 내려받은 돈으로 당연히 도로 관리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시도 배상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응? 배상 위임되면 그런 관계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7번 판례 있어요. 7번. 응? 자, 7번 판례를 보면
거기 나오지? 광역시가 나오지? 첫째 줄에. 그리고 첫째 줄 중간에 일반 국도 나오지? 국도? 그러면 국도라는 단어에 의해서 이 도로에 문제 있어서 사고 났다면 국가는 당연히 설치관리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는 거지? 근데 이 국가의 도로를 누가 관리했대? 광역시. 광역시도 당연히 국가로부터 돈 받아서 관리하고 있었을 때가 광역시도 배상 책임이 있어요. 응?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광역시가 원래 관리하던 국도 중 일부 구간의 포장공사를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이를 준공한 광역시에 이관하려고 했으나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이루어지던 중 도로 관리의 하자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광역시도 배상 책임, 국가도 배상 책임, 응? 다 있게 된다는 거지. 응? 네, 뭐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배상 책임의 성질, 요거 중요합니다. 뭐하고 비교해서 아까 국가배상법 2조 공부할 때는 공무원이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만 갖고는 배상 책임이 인정이 안 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서 되는 요건이 있지만 여기 읽어본 국가배상 5조는 그냥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설치관리를 담당하는 자의 고의 과실이라는 게 요건으로 규정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무과실 책임으로 파악을 합니다. 고의 과실은 안 따진다. 응? 그래서 국가배상법 5조의 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 봅니다. 응? 그래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 가면 그 판례 나왔습니다. 응? 자, 그 다음에 쌍가로 2번 하나 또 공부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에 이 국가배상법 2조의 배상 책임은 민법의 개인들 간의 배상 책임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 응? 그런데 두 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자, 민법하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자, 국가배상법은 영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응? 근데 민법은 뭐라면 공작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응? 공작물이 더 좁은 거야. 공작물은 인공시설물만을 말하는 거야. 근데 영조물에는 뭐지? 이 인공시설물만 아니라 하천, 해변 같은 자연 상태 그대로 국민들의 어떤 이용에 제공되는 그런 자연 공물도 포함하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더 넓은 의미가 되는 거죠.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국가가 배상 책임지는 범위가 더 넓은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민법에 의하면 공작물, 예전에 기사 난 거 보니까 어느 건물에 건물의 한 층을 임대해가지고 수영장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수영장. 응? 그런 게 수영장 같은 게 공작물, 그지? 그런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국가배상법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 민법 읽어보자. 민법은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힐 때는 원칙적으로 점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응? 다만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를 발생하는 거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인정되면 소유자가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다 이 점유자가 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의무를 다했다는 게 인정되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점유자의 면책 규정을 두고 있어요. 민법에서는. 응?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근데 여기는 국가는 면책될 수가 없어요. 응? 그죠? 그래서 여기는 면책 규정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응? 여기는 면책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응? 그래서 그 위에 문장을 보면 국가배상법 5조는 민법 758조하고 대비되는 유사한 책임. 이게 각각 있잖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어떤 점이 차이가 있었지? 우리가 민법에 보면 고용주가 종업원 이제 지휘감독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종업원이 잘못해서 손해 끼치면 어떻게 돼? 응? 고용주가 종업원을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 할 때만 그러니까 이제 그 종업원이 위반 행위로 피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고용주도 배상할 책임이 원래 있는데 고용주가 종업원 지휘 감독할 의무를
제대로 다 했다 이게 인정되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고용주. 근데 우리 국가배상법에서는 그 비슷한 관계가 국가와 공무원 이렇게 관계야. 국가가 고용주고 공무원이 종업원이야. 근데 종업원인 공무원이 위법하게 등록을 시행해 손을 끼치면 국가는 공무원을 제대로 감독을 다 했어도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잖아. 그게 차이점이라고 배웠잖아, 하나. 또 여기도 이와 유사한 게 민법 758조하고 비슷한데 민법보다 국가배상법이 영조무이라는 표현을 써서 더 국가의 배상 책임지는 범위를 넓게 인정했고, 민법에서는 그 시설물을 점유한 자의 그 공작물 점유자의 그 손해방제 주의 의무를 다했다 그러면 이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하고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그런 면책 규정이 있는데 국가배상법은 그러한 규정이 없다는 점.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상 책임의 범위는 1번은 별건 없고 2번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피해 입었을 때만 이제 정신적 손해대 위자료 배상을 두고 있으나, 그지? 그래서 아까 뭐 했어? 그렇지만 공무원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었어도 정신적 손해 배상 위자료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이따 판례가 인정한다 그랬지. 마찬가지로 셋째 줄 2번의 판례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인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 줘. 그러니까 정리하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만이 아니라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도 위자료 청구권은 다 인정해주고 있다. 응? 손해배상에서. 그 다음에 뭐 사망은 너무 당연한 거지. 그 시설물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피해자가 또 잘못한 행위가 있어서 피해가 커진 거야. 그럼 적어도 피해 전체 중에서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만큼은 빼고 배상하면 되겠지? 네?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과실상계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여기까지 하면 돼요. 다 해요. 네? 그 나머지 뭐 이거는 거의 내질 않으니까 넘어가죠. 그래서 손해